안녕, BI 친구들. 오늘도 여기 한국 날씨는 덥습니다. 뭐 이제 오늘 밤부터는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, 자, 뭐 준비들은 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섰는데,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, 이제 학생들 중에 혹은 주변 분들 중에서 이민이나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오늘 보기에 대한 썰을 조금 풀어볼까 하거든요. 그래서 유학 가는 거, 뭐 이민 가는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생각이죠. 저는 이제 경험자잖아요.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좀 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꾹 눌러주세요. 네, 저는 그러면 오늘 유학과 이민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그 이제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어차피 가서 나는 부딪히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혹은 그냥 로망만 갖고 가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, 알아서 다 되겠지.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알아서 되는 거는, 노력 없이 알아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유학생들이나 혹은 뭐 이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 공인영어 IELTS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제 수업을 해드렸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티칭을 했었는데, 근데 좀 그때 이제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유학생들을 티칭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선생님 조금 후회되는 게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올 걸 그랬어요. 근데 정말 맞거든요. 왜냐하면,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미리 공부를 해갖고 오면 훨씬 세이빙을 할 수 있어요. 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법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반복을 하고 왔어요.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디엄을 뭐 이제 서치를 해서 열심히 이제 독학을 하든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준비를 해갖고 온 학생들은 굳이 이제 그 레벨 테스트에서 초급으로 안 가거든요. 중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잘하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해갖고 왔다 그럼 고급반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초, 중, 고급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반마다 내는 수업료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두 단계 건너뛰고 고급으로 갔다 그럼 초중에 대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세이빙이 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뭐 어학연수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이민도 그렇고 준비는 철저해야 된다. 준비를 여기서 한국에서 많이 하고 많이 해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훨씬 더 득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물론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분들, 이렇게 생활하면서 배워 나가는 부분들, 또 이제 거기에서 부딪히는 부분들, 그런 것들 당연히 있죠. 그러면서 사실 더 배우거든요.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한국에서 배우고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갔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? 이거를 영어로 들어왔어요. 뇌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돼?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다시 영어로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영어로 다시 내뱉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. 저희는 2중, 3중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는 정말 여러분 꿀팁이에요. 제가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같이 했던 얘기예요. 아, 좀 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놓을 걸. 아니면 이민 오기 전에 좀 준비를 좀 해 놓을 걸.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이제 영어로 설명하시는 그 원어민 선생님들의 수업을 못 들어서 결국 누구를 찾냐면 영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가 동시에 되시는 선생님을 찾게 되는 거죠. 찾아서 설명을 듣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럼 이제 수업료는 또 이중으로 들겠죠. 그쵸?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해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이제 막연하게 이제 나 여기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를 막 꼬셔서 엄마 나 무조건 가야 돼서 나 여기서는 진짜 학교를 못 다니겠어. 그냥 그러니까 현실 도피처럼 가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현실 도피처럼 가면 거기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어요. 정말.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내가 공부해야 하는 어떤 학업들이 있는데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외국에서 내가 뭐 캐나다, 뭐 호주, 뉴질랜드 뭐 어느 나라를 가시든 거기 가서 또 수업을 하시려면 안 되는 이제 언어부터 바꿔야 되잖아요. 영어를 다시 배워야 되고
그 영어로 수학을 배우고 그 영어로 과학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한국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도 내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피를 했는데 그럼 그게 미국 간다고 그 일이 다 잘 풀릴까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서는 정말 자기 고백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. 그래서 자기는 좀 있어 보이고 왠지 뭐 유학 간다 그럼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 있는 외국 소재 대학을 나오고 뭐 그게 전문대일지언정 뭐 어디를 나오면 사람들이 우와 해주는 그런 거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깨에 이제 힘들어 가고 이래서 막상 왔는데 홈식도 너무 심하고 고국도 너무 그립고 또 이제 유학을 혼자 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생각나고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또 거기에서 인종차별을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넘어야 되는 자신한테 주어진 넘어야 되는 벽을 넘지 못해서 도피를 했더니 더 큰 벽이 있는 거죠. 더 넘을 수 없는.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그런 타국까지 와서 내가 여기서는 진짜 이 서바이벌 할 수 없구나. 이게 살아남을 수 없구나를 결국은 막판에 느껴서 다시 그곳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. 외국이었는데.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수능 수업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그 뉴질랜드까지 가서 제가 이제 수능을 티칭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, 정말로. 근데 결국 거기에서 그 유학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가기 위해 그 이제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, 그 학생들이.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수능을 티칭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유학을 생각할 때 혹은 이민을 생각할 때 그냥 로망만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이렇게 막 썰을 좀 이렇게 막 풀었잖아요. 근데 로망은 그냥 로망인 거죠. 물론 그 로망을 갖고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성공 사례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드림하우스를 막 짓고 정말 거기서 승승장구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. 얼마나 자기의 살과 뼈와 피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셨겠습니까? 근데 뭐든지 쉽게 되는 거는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좀 외국으로 나가서 그래도 고생은 누구나 합니다. 저희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타국에 가면 무조건 고생은 하게 되어 있는데 고생을 그나마 덜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?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. 이게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특히 유학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이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,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. 언어가. 이민자들 중에서도요, 이민 오신 분들 보면 스펙 굉장히 화려하세요. 굉장히 화려하신데, 결국 그분들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게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,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니까, 그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,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가시기 전에, 이민이나 유학 가시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의 그 문화라든지, 문화 공부도 많이 하시고, 얘네는 이렇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고, 그리고 언어 공부, 거기 가서 하시겠지만,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를 다져서 가면 정말 도움이 된다. 네,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횟수로 6년을 살고 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키위였잖아요.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시댁 식구들도 다 키위 식구들에,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셨어요. 너는 이제 뭐 시댁이 키위고 남편이 뉴질랜드 사람이니까 뭐 인종차별 받지도 않고 뭐 이제 그래도 좀 많은 이렇게 대우도 받고 뭐 이제 그 나라 문화를 더 가까이서 더 접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, 예, 그것도 맞지요.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살면서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게도. 근데 이제 주변 분들 말씀 들어보면 차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고 되게 힘들어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근데 아직 이게 참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과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계 곳곳에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인종차별을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시면 진짜 하나의 벽이 아니라 정말 수만 개의 벽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가 준비한 거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. 뭐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이 나의 그 계획에 맞춰서 되면 너무 좋겠지만
안 될 때도 정말 허다하거든요.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허우적거리시는 것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가시는 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배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나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, 요즘 뭐 그 나라 경제 어떤지, 문화는 어떤지,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지, 그런 이슈들, 그런 걸 좀 많이 알면은요, 그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하기도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소재거리가 없어서 말이 중간에 끊겨서 그렇다. 근데 저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저도 이제 우리 시댁 식구들, 뭐 키위 친구들 막 얘기하다 보면 영어를 못해서 끊긴다기보다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러한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. 그 나라의 사회나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좀 얄팍하게밖에 알질 못하니까 깊은 대화를 못하는 거죠. 결코 이것이 영어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, 요즘은 너무 이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. 그래서 서치해 보실 거 해보시고 정말 이렇게 노트 크게 하나 만드셔서 가고자 하는 국가 이제 뭐 유학이나 이민 준비하신다면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꿀팁 그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뭘 해야 된다? 어휘 많이 하셔야 되고 그들이 잘 쓰는 이디엄 서치하면 여러분들 정말 잘 정리돼서 나오거든요. 그거 공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원어민들과 써 먹으셔야 되고 원어민들과 얘기할 때 써서 이렇게 하시고 사회적인 부분, 경제, 뭐 그 나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뭐 핫한 이슈 같은 것들 뭐 공부하시고 익히시고 그렇게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. 삶이라는 게 현실은 우리가 갖고 가는 그 로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는 모두들 다 아시죠. 그쵸? 그래서 여러분 로망이 있는 거는 참 좋고 꿈이 있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. 예, 저의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공부하고 가시면 그 나라 가서도 뭐 할 수 있다?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훨씬 더 세이빙 할 수 있다. 굳이 한국인 선생님 붙여갖고 가외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고 가시면 됩니다. 안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그 2개국어가 다 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또 선생님 찾는 것도 일이에요, 여러분.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입니다, 여러분. 그거 하나하나 타국에서는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뭔가를 하나 찾고 누구를 좋은 사람을 소개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가시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민이나 유학을 잠시 이렇게 좀 생각을 미룬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꿈꾸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요,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가자. 요런 거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또 꿀팁. 제가 환율, 저희 신랑이나 저나, 이렇게, 저희 신랑은 특히나 경제관념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뉴질랜드를 갈 때 환율이 정말 제일 피크일 때 갔어요. 제일 높을 때. 그런 걸 안 본 거죠. 정말 신경도 안 쓴 거죠. 지금까지도 뉴질랜드에서 그때만큼 환율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. 그 제일 높았을 때 가서 제일 바닥을 쳤을 때 돌아왔어요. 환율이. 여러분 그거 되게 큰 손해입니다.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그 환율에 이렇게 그 최근 몇 년간의 이런 환율들 있잖아요, 여러분. 그거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보셔야 됩니다.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세이빙하면 좋지 않습니까? 저희는 완전 피크일 때 갔다가 진짜 휙 떨어졌을 때 와서 정말 그 환율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케이스예요. 제가 남편한테 두고두고 얘기합니다. 근데 뭐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. 저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뒤끝이 길다 보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환율 꼭 체크하신다. 그리고 미리 공부하고 가신다. 특히 뭐 공부하신다? 단어 공부 많이 하시고 문법 중요해요. 왜냐하면 특히 유학생들 그 나라 가시면은 그 시험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작문이 굉장히 많아요. 에세이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에세이 수업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에세이 하실 때 문법이 기본이에요, 여러분. 문장 구조가 문법적으로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. 원어민들 문법 틀리지 않아요?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은 문법 다 보지요. 봅니다. 문법 시험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. 문법은 어쨌든 하나를 딱 좋은 책을 선정하셔서 그 한 권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.
어차피 그 이론이 전부거든요. 그래서 그걸 반복하고 문제도 많이 푸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훨씬 시간, 노력,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을 세이빙할 수 있다. 환율 꼭 체크하셔야 된다. 자,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한테 원하시는 어떤 이런 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요. DM, 인스타입니다.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! BY